미얀마 군부가 최근 민주인사 4명을 처형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이 70차 기도회를 열고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조기 입학 학제와 관련해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이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정책은 성과 창출형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8년 우리나라 인구 절벽 시대 도래를 앞두고 전남 성시화운동본부가 목포 크리스천 부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차 다자녀 출산 다짐 행복 드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현대인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와 강해식으로 안내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김형석 교수의 명고전 등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최근 민주인사 4명을 처형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부의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70차 기도회를 열고 미얀마의 민주화의 봄이 올 때까지 연대와 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시민 수천 명이 민주화 시위 도중 죽거나 다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부가 민주화 인사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 국내외에서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 유학생 200여 명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사형 집행을 규탄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집회 참석자들은 미얀마에서 헌화에 사용하는 장미를 들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70번째 기도회를 진행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헌화와 촛불로 민주화 시위 도중 쓰러져간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미얀마 기독교 행동은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 독재와 경제 불황, 코로나19 등 삼중고를 당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민주화의 봄이 올 때까지 기도회와 모금 활동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직 미얀마에는 민주화의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코로나 위기까지 가중되어 민중의 삶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최근 무더위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행동의 움직임이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얀마 민주화와 아시아 공동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울부짖음이며 우리의 숨결과 그들의 숨결이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갈라지고 상처난 세상, 고통당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최근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 집행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기도와 평화행동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002년부터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대한민국. 2028년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인구 절벽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남 성시화운동본부와 전남 출산운동본부가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나섰습니다. 광주 CBS 한선미 아나운서입니다. 목포 크리스천 부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차 다자녀 출산 다짐 행복 드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50여 쌍의 가임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총신대학교 서창원 박사는 거룩한 씨로 번성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자손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국가와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일이 곧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들, 딸 하나도 안 낳고 아니면 하나 낳고 둘 낳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거룩한 씨로 번성케 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의 씨만 번성게 되는 거잖아요. 이어 목포 출신 가수 장국조 목사는 행복드림 콘서트를 위해 다자녀 캠페인송 다자녀 나라사랑곡을 처음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담출산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종 장로는 공익광고 극대화와 상담요원 공공일자리 부여, 가임부부 다자녀 출산 다짐 생명잔치 등 333 출산 정책을 제시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새로운 출산 문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대책 국민운동본부 설립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한 강국장 회장은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애국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 소멸을 방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세우고 적극 참여해서 국가 소멸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도 같이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교회같이 따뜻한 곳에서 자원봉사자가 많은 곳에서 어린이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열린 행복잔치에서는 출산운동의 경과를 소개하고 목포 지역 교회들에게 추천받은 50여 쌍의 가임 부부들이 다자녀 출산 다짐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목포에서 열린 다자녀 출산 다짐 행복드림 콘서트가 전국 도시로 확산되고 저출산 극복의 희망으로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한선미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조기 입학 추진과 관련해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오늘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에서 현 만 6세에 맞춰진 교육과정을 만 5세에 맞게 개발해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 5세 조기 입학이 이뤄질 경우 유치원 타격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학생 수 감소 문제는 학제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교육부의 이 같은 성과 창출형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또 자사고 제도 존치에 대해서도 학교 다양성이 아닌 학교 서열화의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월드비전이 경제적 어려움 등 새로운 위기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월드비전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난민들은 숙박비를 지불할 돈이 바닥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료로 지내오던 숙박시설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엄청난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폭넓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최근 지역 청년들의 취업, 창업 역량 강화와 맞춤형 취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한신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오산시와 연계해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대학 내 기업 정보 통합 관리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이 자원을 공유하고 협동하고 상생하는 길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아 대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29개월 만에 해외 봉사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기아 대책은 최근 고액 후원자 모임 필란트로피 클럽과 함께하는 하계 필드 트립을 잠비아 은돌라에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자들과 가족들은 후원 아동들의 현지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직접 방문해 급식,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들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통해 설립된 초중등학교 완공식에 참여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펴낸 책이 나왔습니다. 또 김형석 교수의 명고전 등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철로역정 이야기와 강해를 통해 쉽게 풀어쓴 책.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했습니다. 존 번연의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그러한 기독교 고전이지만 영적 깊이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철로역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고 또한 번연이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설명한 후에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그 철로역정의 영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진리를 찾아 고민하는 구도자들에게 또 순례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60여 년 만에 다시 출간된 김영석 교수의 명고전.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원본을 살리고 맞춤법과 일부 표현을 현재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1960년 발간 당시 많은 독자들에게 고독이라는 공감과 정신적 안식처가 됐던 이 책은 고독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삶으로 선교를 보여준 한 의료 선교사의 삶과 유산. 중국 태생으로 미국에서 의사가 됐고 21년간 전주 예수병원에서 선교적 삶을 산 의사 주보선을 재조명했습니다. 책은 일부 주보선의 자서전 나의 인생 이야기를 저자가 번역했으며 2부부터 5부까지는 너무 평범해서 특별했던 주보선 선교사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저자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설교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인물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의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경험한 삶의 변화 등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반야월교회와 어깨동무 사역위원회가 농어촌 개척교회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펼치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와 선교단체 믿음의 세대는 함께 여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반야월교회와 어깨동무 사역위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콩 한 조각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콩 한 조각 나눔 사역에 참여한 성도들은 각자 소득의 1%를 모아 100개의 교회에 각각 100만 원씩 전달할 후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반야월 교회의 이승희 목사는 우리를 강조하며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며 이번 사역의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콩 한 조각도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배부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 어려운 교회들을 콩 한 조각을 나누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힘든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용기를 얻고 목회를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세대 선교단체가 예장통합 순천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연합회와 함께 리스타트를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믿음의 세대와 순천노회는 이번 수련회를 예배와 청소년 사역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순천노회 교육훈련부장 이동구 목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깊이 우리 주님께 깊이 고백하고 또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과 신앙과 믿음의 방향을 정말 잘 잡으셨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이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번 계기로 다시금 모이자라는 취지로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장통합 순서노회 출생돌봄위원회가 CBS 출생돌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플랜 속에 다시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타트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일에 어른이 중심이고 부모가 중심이 되어져서 해야 합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일산 서지방회가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강신호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 예배 설교를 맡은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국장을 지낸 강신호 목사는 담임 목사 취임 인사말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오는 23일까지 토지배당 홍보 콘텐츠 공모전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주제는 토지 배당과 관련한 기본권과 신학, 정책 등이며 총 상금은 400만 원으로 9월 6일 시상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제6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음악부문 수상자로 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 출석 중인 이건용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이건용 교수는 작곡가로서 한국 오페라 창작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상식은 9월 5일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취약계층 가정아동의 야간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포티아 놀자 사업을 전개합니다. 기아대책은 수도권 내 복지시설 8개소에 야간 돌봄 전담 인력을 지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등포역 근처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을 섬겨온 영등포 광야교회가 최근 전라남도 진도군 서부에 위치한 조도를 찾았습니다. 광야교회 전도팀은 찬양과 문화공연, 물리치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제주엔 특히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